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아들의 낯선 가족이 함께 들어온 날, 조용히 무너져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녁 6시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이 하얗게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지는 걸 보며 저는 늘 하던 대로 손을 움직였어요. 밥물을 맞추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창문을 살짝 열어 김이 빠져나갈 길을 내주었지요.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은 자주 전화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도 늘 어긋났지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잠시 말을 멈췄지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이러했습니다. 같이 살 사람이 생겼다고요. 이혼한 여자라고. 아이가 하나 있다고. 저는 손에 들린 국자를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지만 문장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들어와. 알았어. 조심해서 와. 말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부엌 타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들어온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도 저는 이곳을 지켰어요. 아들을 키웠고 밥을 짓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평범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출산도 했고, 이별도 견뎠어요.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지요. 말을 아끼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게 어른의 방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덜어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늘 2그릇을 놓았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였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국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화면 속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막이 지나가는 것만 멍하니 바라봤지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다고요. 재혼도 흔하다고.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도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지 않은 채 어둠을 바라봤지요. 머지않아 그들이 올 것입니다. 낯선 여자와 낯선 아이와 함께요. 그리고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마음이란 건 결국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어요. 택시 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 틈에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았습니다. 오전부터 청소를 했어요. 먼지 한 점 없던 거실을 다시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지요.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아들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이불만큼은 새 것으로 꺼냈어요. 손님 방도 정돈했습니다. 그곳이 그 여자와 아이가 쓸 방이 될 것이었지요.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듬었어요.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국물 맛을 여러 번 봤지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맞췄습니다. 김치도 새로 꺼내고 밥도 윤기나게 지었어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지도 부엌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현관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캐리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왔다고, 짐이 많다고 중얼거리는 소리요. 신발이 벗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입구에 구두 한 켤레가 놓였어요. 검은색이었습니다. 굽이 낮았지요. 옆에 작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분홍색 줄이 그어진 신발이었어요. 그 신발들은 이 집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행으로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머리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지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여자가 들어왔을 때 공기가 달라졌어요. 여자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어요. 어깨가 좁았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요.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요. 처음 뵙겠다는 인사, 신세 지게 됐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눈, 입술, 손의 움직임을 지켜봤지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낯설기만 했어요. 여자 뒤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여자의 치마 뒤에 반쯤 숨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손은 엄마 옷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앞으로 밀며 인사하라고 속삭였지만 아이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억지로 부드럽게 만든 목소리였지요. 아들은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바퀴 소리가 마룻바닥을 긁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닫혔지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집 안 곳곳을 채웠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아들과 여자가 나누는 대화였지요. 저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짙은 냄새였어요. 오래 끓인 국의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 늘 있던 냄새였지요. 제가 평생 끓여온 국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냄새가 어쩐지 낡아 보였어요. 오래되고 익숙하고 변하지 않는 것의 냄새요.
그 냄새가 이 집의 마지막 익숙함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요. 그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의 집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집이 더 이상 저만의 집도 아니라는 걸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이의 손이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손수건으로 아이의 손을 닦아주고 있었지요. 조심스럽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손길이었어요. 낯선 손이 낯선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 집 복도에서요. 제가 평생 걸어 다닌 그 복도에서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부엌으로 들어가 밥그릇을 꺼냈습니다. 4개의 그릇이었어요. 평생 2개만 쓰던 식탁에 이제 4개의 그릇이 놓일 것이었습니다. 밥을 퍼담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6시 30분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배추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조기구이요. 평소보다 많은 반찬이었습니다. 그릇도 새 것으로 꺼냈어요. 색이 바래지 않은 사기 그릇이었지요. 수저도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완벽한 밥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밥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일을 도우려 했던 모양이었지요. 제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여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상석에 앉았어요. 여자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여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저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4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테이블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지요. 밥을 퍼주었습니다. 먼저 아이의 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그릇을 바라봤지요. 여자에게도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아들의 그릇에도 밥을 담았지요. 마지막으로 제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국그릇에 국을 떴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구수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된장국이었지요.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였습니다. 두부가 네모지게 썰려 들어 있었어요. 애호박도 들어 있었습니다. 파가 송송 썰려 떠 있었지요. 이 집의 맛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먹던 국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습니다. 국그릇을 바라보다가 엄마를 쳐다봤지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국을 떴어요.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입술이 오므라들었지요. 아이는 국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여자가 국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춰 있었어요. 조금 짜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지요. 말을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국을 떴어요. 아무렇지 않게 마셨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먹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국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짠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짰어요. 아니, 평소와 같은데 갑자기 짜게 느껴졌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지요. 목으로 넘기는 게 불편했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어 올려 천천히 마셨어요. 아이에게도 물을 권했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셨지요. 국그릇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국물 위로 기름이 떠 있었습니다. 파가 가라앉고 있었지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찬을 집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요.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여자도 아이도 저도요.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여자가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아이 그릇에 올려주었어요. 아이가 작은 입으로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씹었지요. 삼켰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맛있냐고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었어요. 제가 구운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게 오지 않았지요. 여자가 물었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없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다시 떴지요.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안이 텁텁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더 집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어요. 늘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먹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힘을 주었지요. 그만 떨라고요.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아이에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보라고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괜찮다고 말했어요. 안 먹어도 된다고요. 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치를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자라려면 김치도 먹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걸렸지요.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릇이 비어갔어요. 여자의 그릇도 반쯤 비었습니다. 아이의 그릇에는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제 그릇도 반쯤 비었습니다. 하지만 국그릇들은 그대로였어요. 여자의 국그릇, 아이의 국그릇요.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국물이 그릇 안에서 굳어가고 있었지요.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려 했지요. 제가 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자가 그릇을 모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엌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요. 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지요. 혼자 남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씻기 시작했지요. 국그릇에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그릇이었어요. 아이의 그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 이상 남아있는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갔지요. 수세미를 쥐었습니다. 그릇을 문질렀어요.
기름기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어 닦았지요. 손에 거품이 가득 일었습니다. 물로 헹궜어요.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았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이었지요.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과는 달랐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긋났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섞였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부엌의 선전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내 손맛이 이제 낡은 맛이 되었구나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국을 식혔을 뿐인데 마음까지 식어버렸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같은 식탁, 같은 시간, 같은 침묵이 반복되었어요. 국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아이의 그릇에는 늘 반 이상이 남아 있었지요. 여자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드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먹고 일어나고 나갔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짜다는 말도 입맛이 다르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를 보냈지요. 감정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방식이었어요.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된장국, 김치, 나물, 생선이요. 아이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나왔어요.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옆에 앉았지요. 아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앉았어요. 밥을 떴습니다. 국을 담았어요.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모두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움직이고 밥알이 입으로 들어가고 숨소리가 조금씩 들렸어요. 그때 저는 아이의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김치가 그대로였어요.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가 한 점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어요. 아이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지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하는 것처럼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요.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기 전에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가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기를 잘랐지요. 선명하게 잘랐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김치를 다시 접시에 내려놓으려 했어요.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얼굴 표정을 지웠지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세 단어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방 안의 모든 것을 얼렸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어요. 숨소리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공기가 식탁 위에서 멎었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표정을 고정시켰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들은 밥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가 보였습니다. 귀가 보였지요.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어릴 적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를 지켜주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을 지키고 있었지요. 여자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이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아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일어났어요.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았지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냥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조리대를 잡았지요.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젓가락 소리였어요.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어요. 평범하게 이어졌습니다. 저 없이도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손을 담갔지요. 찬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손목까지 올라왔어요. 팔까지 퍼졌습니다. 가슴까지 스며들었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었어요.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지요.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친 눈이었어요. 내려간 입꼬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발소리였어요. 설거지를 도우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잠갔지요. 손을 닦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 섰습니다. 침대에 앉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지요. 창문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였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지 않았지요. 이상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뭔가 걸려 있었지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지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지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떨렸어요. 평생 이 집을 지켰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이 집을 지켰지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강한 어머니가 되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엄마, 그냥 두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막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멈추게 하는 말이었지요.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TV 소리가 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지요.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요.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만 아직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내일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국도 끓여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자다 깨달을 반복했지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했던 모양이었지요.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행주도 개켜져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었지요. 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도 끓이지 않았어요. 찬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도 열지 않았지요. 그저 뜨거운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지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중이었어요. 하늘이 회색에서 연보라로 변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새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슬리퍼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었지요. 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멈칫했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어요. 컵에 따라 마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요. 아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지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탁에 먼저 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밥을 지었어요. 국도 끓였습니다. 반찬도 차렸지요. 하지만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어요. 냄비를 닦았습니다. 조리대를 닦았지요. 거실에서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젓가락 소리, 밥 먹는 소리, 가끔 짧은 대화요. 아들과 여자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맑은 소리였지요. 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3개 틀었어요. 물소리가 컸습니다. 설거지를 천천히 했지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식사가 끝나면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그릇이 쌓여 있었지요. 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국그릇에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밥을 덜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국도 데웠지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먹었어요. 창문 너머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번졌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이 검게 변했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국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어요. 미지근했습니다. 김이 빠진 국이었지요. 짠맛이 덜했습니다. 아니, 짠맛을 느낄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국물이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지요. 밥을 먹었습니다. 씹었어요. 삼켰습니다. 다시 떴지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배가 차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비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였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지요. 여자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섞였어요.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지요.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씻었어요. 거품이 일었습니다. 헹궜지요. 물기를 닦았습니다. 선반에 올렸어요. 조리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어요.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행주를 빨았지요. 물기를 짰습니다. 걸어두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부엌이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없었지요. 밥 짓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부엌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앉았지요.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결국 서로를 조금씩 잃어가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지요. 꿈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밥그릇도 점점 작아졌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썰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국 냄새를 맡으며 문득 생각했지요. 이 국을 누가 먹을까요? 아들은 말없이 먹었어요. 여자는 반만 먹었습니다. 아이는 거의 먹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는 식은 국을 혼자 먹었습니다. 국자를 놓았습니다. 불을 껐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엄마, 밥 먹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배 안 고파? 먼저 먹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들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라지는 것이 슬펐지만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지도 몰랐습니다. 물러서는 것이요.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한 빗소리였어요. 창문을 적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 오래요.